교수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통하죠. 대학에 있으니까 유치원에 있는 교육자보다 훨씬 교육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이야기하면 그래, 교육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누리 교수가 있죠. 중앙대 교수인데 교육학과 교수가 아니라 도가동문과 교수입니다. 저는 요즘도 도가동문과가 있는가 해서 전국 찾아봤더니 몇십 군데나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도 도가동문, 저는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전북대학교,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국어국문학과, 대한민국에서 국어국문학과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아직도 도가동문이더라고요. 또 어디에서는 유럽문학과 그랬던데, 아마 들어가서 공부해보면은 사실은 거기도 교수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칠 겁니다. 도가문학이니 중세 뭐 독일 어쩌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김누리는 그 도가동문과 교수면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 논의라고 책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참 답답해서 이렇게 교수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그 좀 자극적인 제목도 삼았고, 그 개인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 교육 폐단에 대해서 능력주의, 그러니까 존엄이 사라진다, 존엄주의로 가야 된다, 경쟁주의, 아니다, 다 경쟁하다가 죽으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상생, 공생 이야기 하던데, 그 다음에 승자 독식, 이거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승자 독식은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입니다. 미국 CEO는 평균 사원 연봉의 몇백 배를 받습니다. 대개. 큰 그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도 현대 정의선으로 뭐 22년인가를 볼 수 있던데,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는 그 스톡옵션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다면 정의선이 몇십억인가? 그래서 현대 사원들을 한 1억 안팎 연봉 받는 걸로 친다면은 몇십 배입니다. 미국은 몇백 배, 우리나라는 몇십 배니까 이게 승자 독식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유럽에 비하면 아마 좀 세서 그런 건지 교육적 차원에서도 승자 독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더라고요. 아마 그 강의 들어보면 뭐 알겠지만은 비판이 8, 90%를 차지하고 대안은 뒤에다가 토끼꼬리처럼 노릇꼬리처럼 똠방하게 붙이는 측면이던데, 그래요. 저도 중학교에도 있었고 고등학생들 논술을 가르치느라고 학원도 해봤고 대학에서 조교도 했고 시간 강사도 했기 때문에 아마 김누리보다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많이 다녔을 겁니다. 다양하게 돌아다녀 봤을 겁니다. 김누리보다 못한 거는 제가 독일 유학은 못 해봤죠. 그렇지만 독일 유학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들어보고 또 이렇게 그 확인을 해보니까, 독일 그가 유학했던 1990년대하고는 달리 나보다 나이가 2살 적던데, 제가 58년생, 김누리가 60년생. 그때 당시에 독일의 그 진학률은 한 30% 안팎. 그리고 이제 외국 학생들도 석사 박사에서 되게 그 등록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미국으로,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독일로 유학을 가는 경향이 많았죠. 독일 유학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이원복이죠.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데 대개 유학파들의 흠이 뭐냐면은, 그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은 독일의 현실은 잘 알면서 거기 가서 한 뭐 5년 내지 10년 안팎 산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그전에는 간판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외국 문화와 외국 사회 교육을 아는 것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어찌 보면 뭐 술렁술렁한 그 유학 시절, 그것도 대단한 것처럼 유학 자체에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든 독일이든 뭐 일본이든 어디에서 유학을 했다 하더라도 유학 자체에 프리미엄이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유학파들이, 그리고 그 한 일이 학문에서는 뭐 기여한 측면이 있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식민지적 차원에서 그 보따리 장사 내지 지식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구, 또 여기 와서는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받는 지배인, 어떤 그
유학파는 미국 유학파가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그래요. 지식노예, 지식 전도사로서 그쪽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 같은 데에서도 미국에서 전업 전문 경영인이 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문 어떤 영업을 하니까 전문 어떤 그 사업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IMF 때 그런 조언 들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런 기업자들. 우리나라 시장 작은 데서 그런 단일 기업으로 전문 경영 하다가 전문 어떤 사업을 하다가 IMF 때 망한 기업 중에 단일 기업 한 사람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미국은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데 미국은 그 자체만 해도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원숭이 연구해가지고 제인구사를 그랬죠. 영국 사람이던가요? 원숭이 연구해가지고도 영어로는 살아요. 한국에서 원숭이 연구 한글로 해가지고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세계적인 데는 못 나가요. 한다 하더라도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유학한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유학한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5, 60년 살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대안으로 내는 것이 무입시, 무서열, 무등록금 얘기더라고요. 아마 독일을 모델로 삼아서 그런가 본데 독일하고는 우리나라 달라요. 그리고 독일이 세계 표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은 모범국도 아니에요. 100년 안팎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그때뿐 아니에요. 중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부터 게르만족들이 중세 때도 얼마나 유럽인이나 타민족을 괴롭혔고 지금도 굉장히 그 배타적입니까? 독일이 모범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그냥 무료로 무등록금으로 해가지고 그 전도사들을 이렇게 세계에 전파한 측면이 있죠. 일본도 그런 전략을 쓸 측면이 있잖아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웃나라와 이렇게 접하지 않고 해양에 뚝 떨어져 있어서 독일하고는 다르지만 독일은 여러 나라와 그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오고 고개 숙여야 할 측면이 있었죠. 특히 그 미국이 그를 좀 말할까 전범국으로서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채 했죠. 그러나 벤츠 같은 기업 또는 강소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디 책에서도 보니까는 벤츠 자체도 유대인의 그 기술을 이렇게 그 탈취해 가지고 그가 마치 그 자동차를 발명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할 만큼 독일 알고 보면 모범국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신뢰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어떤 철학의 기반, 인문학적 기반 그런 게 있죠. 프랑스나 그 독일이 그런 어떤 그 대륙 철학, 대륙법 이런 어떤 철학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경쟁에 있어서는 미국만 못하죠. 그래서 교수들이 아마 직군으로 따지면은 외국의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낼 겁니다. 그 자녀들을. 교수 자녀들이. 왜?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교수들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학파들이 많잖아요. 교수 중에. 그러니까 유학을 많이 보내요. 그럼 어디로 많이 보낼까요? 가장 많이 보내는 데는 미국이나 영국이에요. 독일이나 불어는 지금 독일이나 불어는 옛날보다 위상이 제가 86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79년에 들어가서 그때 그 전북대학교에도 도고동문학과가 있었고 도고교육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0년대 중반에도 도고교육과는 발령받을 학교가 없었어요. 도고교사를 거의 뽑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다른 그 전공을 했으면 영어로 간다든가 뭐 다른 그 전공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때만 해도 국립사대는 의무 발령을 내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40여 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오래된 그 옛날에도 독일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도고 동문학과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 당시의 독일 교육의 경쟁력보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능력지향하고 경쟁지향하고 승자지향하는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 말하려면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렇다고 입시를 없애고 뭘로 할 것인가? 대학을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 서열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등록금을 안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영국 모델, 독일 모델인가 본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경쟁력을 가져올까? 그 다음에 입시를 폐지하고 내신으로 한다면 그게 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바일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학원하면서도 보면 입시 특히 그 중에서도 내신에 대한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내신에 대한 불만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학생들뿐이 아닙니다. 교사들도 문제 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 왜 틀렸냐? 이 영어에 이런 뜻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단어 봐봐라 사전 해가지고 외국 사전까지 찾아와서 괴롭힌다 게 아니라 따집니다. 왜? 내신이 중요하니까. 제가 학원할 때가 90년에서 한 2005년 그때까지는 내신이 반영은 30%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반영률은 뭐 점수 차이를 몇 안 냈는데 지금은 그 내신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기 때문에 그 거기서 차지한 내신의 경쟁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3년 내내 시달린다고 합니다. 차라리 검정고시 봐가지고 자퇴하고 그냥 수능 봐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그 특기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 교사들이 그 수행평가라든가 내신평가로 학생들을 그 억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을 못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꽉 잡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그런저런 어떤 그걸 생각하면 무입시라고 하는데 입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뭐 아비투어처럼 해가지고 뭐 수능에도 이렇게 우리 논술 첨가해가지고 저는 그건 좋다고 봅니다. 수능제도하고 이 논술을 볼 때가 지방학생들도 서울 괜찮은 대학하고 좋은 학과를 가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뭐 학생부 종합되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요 입학전형관인가 그 사람 생기는 이 노무현 시대부터 그다음에 이 대통령 그다음에 박 대통령 이걸 거치면서 그게 이제 늘어나는 바람에 지방에서는 준비하기도 힘들고 훨씬 명문대나 어떤 좋은 학과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시를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서열 없애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등록금을 안 받는다는 거 이게 그 유럽처럼 이를테면 기술직도 그래서 독일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중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갈래를 타주던가요? 공부할 사람과 그 기술 쪽으로 갈 사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사 6학년 교사가 당신은 이쪽 기술 계통으로 가시오. 마이스터. 당신은 공부해도 돼요. 교사가 그거 타주면 학부형들이 그 받아들일까요? 수용할까요?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사회 문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그렇게 그 기술직에 대한 천시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공상이잖아요. 공장 다니는 사람들, 기술자들 천시했다고 해요.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술자들도 그래서 자녀를 기술자 안 만들려고 그렇게 참으면서 기술을 가지고 억압받으면서 천시를 당하면서 일하잖아요. 지금 물론 뭐 기술자 시대니 신귀족의 시대니 기술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대기업 일부 이야기죠. 교수들한테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기술자 데려오면 될 사람 있을까요? 안 하려고 할 거래요. 그러나 독일은 그런 문화가 잡혀 있잖아요. 임금 차이도 크고 인식의 차이도 크다면 우리나라처럼 독일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갑이 되니까 임금도 많이 받으니까 사회적 인식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마이스터가 된다면은 장인이 된다면은 우대를 받으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신분 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직업 의식을 가지고 이래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철학의 기반 위에서 그렇게 입시가 완화될 수 있는 거죠. 대학을 평준화해도 가능한 거죠. 그러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독일 대학이 한 260개 안팎되고 거의 다 국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200개 안팎되는 대학에서 국공립이 한 30개 안팎입니다. 나머지는 사립인데 150개 안팎. 이 사립들이 75% 정도는 적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쟁력이 국공립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인식은 국공립에 가려고 합니다. 교수들 월급 적더라도 왜? 국공립은 망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 공기업이 그런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사기업이 훨씬 경쟁력이 있죠.
공교육,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교육기관에 있었지만 제가 논술을 혼자서 50명 가르칠 때 공교육기관, 학교에서는 5명이 50명 가르칩니다. 그것도 돌아가면서 5명이 책임지니까 공동 책임은 무책임입니다. 저는 그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왜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지는가는 사교육 1년만 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사교육자들은 사교육에 1년 있는 것이 공교육에 5년, 10년 있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할 정도거든요. 일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책임화에 한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국립화, 공공화하는 거. 지금은 등록금이 싸니까 국립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지방에서도. 국립하면 등록금 싸서 그게 경쟁력인가 봐요. 근데 아마 서울대도 연구대하고 등록금 똑같이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연구대한테 따라잡히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전북에서 봤기 때문에 전북대 등록금 그 원대나 전주대 같이 등록금 마련한다면은 그러면서 그 사립이 자율권을 갖는다면은 운영권을 갖는다면은 사립의 강점, 주인 있는 것에 강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독일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경쟁력은 한마디로 더 저하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향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나 교수들 인력도 부족하고 품질도 떨어지고 시설이나 그 연구 이런 것 저런 것 차원에서 누가 요즘 유럽 경쟁력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행지로서는 적당할지 모르지만 모델로서는 유럽 안 찾잖아요. 유럽에서 괜찮은 산업 있나요? 아까 자동차 독일 자동차 좀 나오는 정도지. 프랑스 뭔 제품 합니까? 이탈리아 뭔 제품 합니까? 이렇게 유럽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지.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델이 된다는가, 세계적인 모델이 된다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들이 자녀들은 어디로 보내요? 아마 김누리도 자녀들 유학 보냈다면 독일로 보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미국이나 영국, 여기 김승환도 진보교육감으로서 평준화 찾고 상상고는 없애려고 특목고 이 자사고 없애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는데 자기 자녀가는 영국을 보내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말썽 많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조희연 자기 자녀 외고 보냈던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평준화 찾고 자사고나 특목고 어가고 보내봤더니 안 좋더라.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교수 출신 아닙니까? 조희연도. 교수들 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들 중에 현장을 모르면서 시장 근처 가보지도 않고 이 초등학교의 현실도 모르면서 그 다음 학부형들이 왜 이렇게 사교육에 매달리고 공교육을 불신하는지 학생들이 왜 내신 점수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렇게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환상가처럼 이상가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야 쉽죠.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시제도 바꾸는 거나 대학 서열 이걸 완화하는 거나 등록금 줄이는 거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퍼준다고만 하면 야당들 잘 얘기하죠. 퍼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나라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 차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무료로 해가지고 하는 대학들 경쟁력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한때 막 잘 나가던 중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 지금 일자리 찾기 힘들잖아요. 다른 나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얼마든지 올 수 있었죠. 그 사람 중에 일자리도 못 찾아서 지금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쪽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러시아에서도 현대자동차를 10몇만 원인가 넘겼다. 물론 옵션은 가렸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현대자동차 어땠습니까? 그 많은 공장 투자한 거 롯데 어땠습니까? 이런 나라를 믿고 독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범국가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많은 나라예요, 독일.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독일에 가서 그 뭐 좀 그 세례 받고 좀 혜택 좀 받았다고 해서 전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일편단심하는 사람들이 좀 웃기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독일에 대해서 좀 안다고 독일에서 유학했다고 해서 독일을 옹호할 게 아니라 저처럼 유학 안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독일도 보이고 미국도 보이고 일본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교육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8개가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비리그는 전부 다 사립이잖아요. 미국의 사립 학교, 미국 자체 교육,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문제, 그 투성이죠. 문제로 보자면. 그러나 경쟁력이 있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사람들이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파들도 어땠어요? 미국 유학파들도 그렇게 창의적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도전적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실은 IT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거의 다 국내파예요. 네이버, 카카오, 무슨 게임 회사네 뭐 이런 거 거의 그 일조 클럽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마 10중 8구는 국내파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학파들은 말은 뭐 어쩌는가 몰라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손으로 뭔가 꽉 잡는 거 거기에서는 왜 유럽에 가서 그런 영국의 그 도전 정신 못 배웁니까? 왜 미국 가서 그런 거 못 배웁니까? 왜 독일에서 그런 거 못 배웁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알고 우리나라에서 왜 도전을 못 합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유학파들한테. 자기 것을 내놔야 되지. 그것을 그 앵무새처럼 그 미국에서 배운, 영국에서 배운, 독일에서 배운 그것을 외치고 20대, 30대 체험한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게 그게 지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이상론을 펴는 거, 환상론을 펴는 거, 우리나라 땅을 딛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아무 말 잔치처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수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교도 하면서 시간 강사하면서 괜찮은 교수들 많이 봤습니다. 10명 있으면 사실은 대여섯 명 괜찮습니다. 두세 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퇴출해야 할 사람도 한두 명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